안녕하세요. 오늘은 84회 사주산 장명심터 14번째 소 제목으로는 주역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 그 6종을 육수라고 해요. 육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육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기막힌 장명법에서 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태어난 연주 기준에서 자, 이거를 사주에 일간이라고 하는 보세요. 일간처럼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육수에 대한 어떤 이 공부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사, 구진, 주작, 청룡, 현무, 백호 6가지 동물. 이 동물이 육친이에요. 육친. 명리에서 사주에서 육친. 이건 이제 관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직장, 명예, 재는 뭐 돈, 관리 능력, 현실, 인지 능력, 지배. 그 다음에 요 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건 사주에서는 인성을 얘기하는 인성. 요 소는 사주에서 식신상간. 요 형은 사주에서 비견겁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견겁재가 상상의 동물, 육수로는 사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했을 땐, 비견겁재, 즉, 동료, 동업자, 친구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들, 어떤 조직에서, 내 하위 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위 조직. 그 조직의 덕은 없다. 우선 이렇게. 인성. 부는 뭐 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학문, 뭐 여러 가지 공무원, 문서 이런 뜻도 있겠죠. 그것이 운이 좋다. 길작용을 한다. 청룡재. 이 뭐 너무 좋죠. 청룡. 재는 재물. 사람으로 치면 어머니. 여자 사주니까 어머니, 돈, 시댁.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관은 이것은 남편이죠. 남편. 남편 덕이 없겠다. 현무. 그 다음에 여기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백호는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육수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6마리 동물, 상상의 동물은 청룡이죠. 청룡은 목을 얘기하는데 갑목과 을목이 속하죠. 그 갑목은 수리로 1번, 을목은 2번. 여기 있죠? 갑목은 1번, 을목은 2번. 이렇게. 그래서 이 청룡은 일단 목인데, 청룡은 목인데, 1등관을 얘기해요. 1등관. 그래서 이 통령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한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 가장 높은 자리. 대통령. 그래서 청룡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길작용을 한다. 청룡은 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주작. 주작은 병화정화인데 수리는 3번, 4번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3등관. 치안국장. 기란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나 이 장명에서도 보면은 이런 장명법이 태어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은 관리들은 다, 국가의 관리들은 요즘 얘기는 뭐 공직이죠. 그런 경우는 대우를 높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나온 학문이니까 뭐 1등관, 뭐 2등관, 3등관 이렇게 정했던 거는 전부 다 공직의 어떤 등급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한다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때 등급을 뭐 이렇게 뭐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도 아니었다고 보셔야 돼. 그 잔재가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죠. 공직에 있다 어디 뭐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 세금을 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좋게 모든 면에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어떤 좋은 어떤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십사고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그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을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까? 깔아놓고 보고 있죠? 마치 내가 뭐 다 국민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뭐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국가에서 하는 일.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똑같아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구지는 무토를 얘기해요. 무토. 수리는 오. 요거는 오등관이요. 오등관. 즉, 그냥 요즘에 뭐, 5급 공무원?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행정관. 이 구지란 자체는 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 등산은, 자, 기토인데 수리는 6이에요. 그래서 요건 4급 공무원, 뭐, 4등관, 판검사, 4급 공무원 이런 말 안 맞겠다. 판검사니까 좀 더 높겠죠. 기란작용을 한다. 백호는 경금과 신금인데 금이죠, 금. 자, 수리는 7과 8인데 2등관이에요, 2등관. 장성이나 장관, 뭐 합참의장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이라는 거는 뭔가 이 백호가 하는 특징이 피를 본다든지 어떤 칼을 쓴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본다 이렇게 해요. 현무는 임수와 계수인데 수리는 9, 10. 요건 6등관. 가장 낮은 등급. 요건 뭐 9급 공무원 시작. 일반적인 경찰이나 일반 군인. 요것도 뭐 흉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천간은 지금 뭐 이제 잘 아시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지는 요렇게 우리가 보는 건 납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납.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인이 수리가 1, 을묘가 2, 병호가 3, 정사가 4. 무토는 지지가 2개죠. 양이. 자, 무진이 올 수도 있고 무술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은 오부이지만 진, 요렇게 공망이 있어요. 요 진은 선천수에 올 때, 여기에 오가 있을 때만 공망이고 이쪽에 오가 있을 때는 여기 술로 돼 있죠. 요때는 공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진이 올 수도 있고 무술이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공망 찾을 때 공망이 술이다. 그때는 이게 오인데 후천수에 있을 때는 여기 공망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냥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기운이 4개이기 때문에 자, 기토가 음이죠. 축토, 미토도 음이죠. 자, 여기도 기축이 왔을 땐 이 기축이 왔죠. 만약에 어떤 자축 공망이다. 그런 경우엔 이럴 때는 선천수, 기축 6번이 공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신 7, 신유 8, 임자 9, 계수 10. 이 술이에요, 술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끝에 수가 1이니까 갑인. 8은 신금이죠. 7은 여기 있잖아, 7. 7은 경금. 5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후천수에 있을 때는 무술이고 선천수에 있을 때는 무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똑같죠. 일자리 수가 7일 때는 경신, 10일 때는 계해, 9일 때는 임자, 2일 때는 을묘, 여기 을묘, 그 다음에 6일 때는 기축.
자, 이제 수리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인이 1, 을묘가 2, 병호가 3번, 정사가 4번, 무진술이 5번, 기축미가 6, 경신이 7, 신유가 8, 임자가 9, 계가 10. 자, 육수로 이제 치면은 갑은 청룡이라는 거야, 갑은. 청룡. 요렇게. 요게 갑이죠. 갑은 청룡, 화는 주자. 자, 토만 이렇게 나눠져요. 무토일 경우에는 구진, 기토일 때는 등사, 여긴 다시 금일 때는 백호, 그 다음에 수일 때는 현무, 목일 때는 청룡, 화일 때는 주작, 금일 때는 백호, 수일 때는 현무. 무토인 경우만 무토와 기토가 나누어진다. 무토일 때는 구진, 수리는 오, 기토일 때는 등사,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해서, 줄여서 기록하면은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청, 주, 구, 사, 백, 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오행으로 보면 목은 당연히 목이죠. 병정화는 화고, 무토는 토인데 요거 이제 등사일 경우는 여기가 화라는 거, 오행. 왜냐면 이게 화죠, 화. 뱀사가 사오미에서 첫자죠, 방합에서. 이때는 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경금은 금이고, 그 다음에 수, 임자, 계해는 수고. 그 다음에 이 강약을 보면은 청룡과 주작과 등사, 즉 길작용을 하는 청룡, 주작, 등사는 이제 길인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흉작용을 하는 요 금, 즉 백호도 강한 기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강한 백호도. 그 다음에 현무는 약. 그러니까 이제 기룡 판단에서 여기 했던 거 똑같아요. 청룡은 길작용을 하고, 주작도 길작용을 하고, 구지는 흉작용, 등사는 길작용, 그 다음에 백호는 흉작용, 현무도 흉작용,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장명법에서는 이제 없는 기막힌 구궁장명에서만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주역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 6종,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를, 자, 성씨 옆에 요거 수와 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음오행이라고 해요, 발음오행. 밖에서 비읍이죠, 비읍. 비읍이니까 수죠, 수. 그 다음에 받침이 기역이니까 목. 선에서 시옷은 금, 받침에 니은은 화, 시는 이응, 희응이니까 토, 받침이 없으니까 점, 이렇게. 자, 요렇게 오행을 적어 놓고, 자, 요 연지의 지지 자를 기준해서 육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수죠. 자수 기준에서, 수 기준에서 수다? 나와 같은 오행이죠. 요럴 때는 명리에서는 비견겁자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형이라고 표현한다. 형. 그 다음에 수 입장에서 먹으면 내가 수생목하죠. 즉 내가 생하는 조건이니까 이게 사주명리에서는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그런데 장명에서는 구궁장명에서는 이걸 우리가 선 혹은 자라고 표현하는 데도 자. 이렇게 자라고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표시하는 글자나 이 손이라는 건 다 자손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랫사람, 내 부하, 종업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지금 자수를 기준해서 금은 어떻게 돼? 금생수, 나를 생해주죠? 자, 요거를 우리가 명리에서는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명에서는 이제 부라고 표현한다는 거, 부. 다시, 수 기준에서 화는 수국화가 되죠? 이걸 우리가 재성. 이거는 명리에서 얘기한, 사주명리에서 얘기하는 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장명에서. 자, 토는 수 입장에서 상대편이 토가 나를 극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러니까 사주명리에서 똑같죠? 관. 장명에서 관이라고 표시하고.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육친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육친인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육수, 주역, 상상의 동물 육중에서 이 육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느냐면, 연간이 금이죠, 금. 자, 금이면, 여기 금이면 백호죠, 백호. 요 백호를 맨 밑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백호.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우리는 이 주역에서 괴를 쓰는 것처럼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시면 백호 다음에 현무. 백호 다음에 현무죠. 그럼 다시 돌아서 청룡으로 가겠죠. 청룡, 주작, 구진, 등사. 그러니까 연간이 오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세하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자 사주니까, 박선이란 여자 사주니까, 요 자리가 어머니 자리. 요건 아버지 자리. 요건 자매. 여기는 연인공.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박선이란 주인공의 본인 자리야. 18이라는 수가. 18핵이.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궁. 가정궁, 배우자궁, 자식궁.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궁이라고 그래. 사회생활. 현대에서는 사회생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회궁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회궁 자리에 10이 떴다. 이건 공망이죠.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게 사회생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는 이게 이제 원형이정, 요렇게 원형이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이정 출발하는데 지금 장명하는 거 보면은 원형이정법이 한 90% 이상 됩니다. 6, 12, 9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 형, 이, 정 이렇게 있잖아요. 원, 형, 이, 정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요거는 4가지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초년, 청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이를 보면 뭐 한 15세? 15세? 그러니까 15세씩 나누니까 이것이 원이니까 15세까지, 30까지. 아니, 그렇죠. 30, 여기 45세까지. 요거는 60세. 이렇게 본다는 거죠. 원형이정법은. 자, 단순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원형이정법이에요. 자, 여기서 원형이정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된, 요즘 뭐 기계 쪽에서 보면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이게 기막힌 구궁장명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자세하게 나오죠. 사회생활에 어떤 길작용인지 흉작용인지, 연인공, 자, 결혼 전에 이성 간에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매궁의 자매와 형제 자매와 어떤 인연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아버지의 형태. 자, 나를 기준해서 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주에서 일간으로 보시면 돼. 신금. 그러면 지금 금은, 자, 상대 위에 지금 아버지 궁에 경금이 있고, 또 옆에서 토생금이 되죠. 여기서 내가 상대편을 극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 금궁목. 내가 가정궁을 친다고 보시면 되죠. 또는 신금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 배우자가 나를 생해준다. 토생금. 그 다음에 자식 자리에는 다시 나와 같은, 여기서는 형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 나는 자식은 경금.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다시 이렇게 해서 120살까지 이걸 또 사주 명리에서 대운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공부 내용은 요 육수, 주역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 6종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하고 이것이 육친과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수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3, 4회 정도 걸쳐서 세분화시켜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배열된 거 하고 육수의 길작용, 흉작용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지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파에. 오늘은 장명 공부고요. 저는 돗자리 쌤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